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종목들 살펴볼 거예요. 먼저 시장에 대한 얘기, 지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합니다. 코스피 현재 볼게요. 현재는 0.9% 정도의 하락세, 코스닥 지수 장중한 때는 2.4%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낙폭을 조금 줄여서 지금 657선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발 리스크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런데 또 시장을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엄청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원달러 올라가긴 하지만 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만큼의 악재인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석유화학주들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중동발 리스크를 호재로 삼는 종목들이 있죠. 극동유화는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요. SH에너지화학 25% 강세뿐만 아니라 흥구석유나 한국석유의 상승세도 대단합니다. 한편 정유주들 대형 3사의 종목들은 오늘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하고요. 어쨌건 이 이란과 미국의 갈등 격화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이 업체들의 원가에 뭔가 유리한 부분이 작용하며 기대를 걸어봐도 된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써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대응 전략 챙길 거고요. 네, 이어서 NC소프트 주가 한번 확인할까요? 신고가 영역에 놓여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잘 나갑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나왔었던 리니지 2M이요. 여전히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이 게임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NC소프트를 게임업계 대장으로 앉힐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58만 1,000원대까지 올라온 NC소프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YG엔터도 한번 볼까요? YG엔터테인먼트의 상승세가 5% 넘게.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숱한 악재 속에서 주가가 그렇게나 많이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까요? YG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가수 블랙핑크는 여전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고 그리고 빅뱅이 이제 컴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제 결합한 그 공연이 잡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뭔가 기대감이 번져와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YG엔터의 체질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만 원을 딱 찍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이제 왕년에 한 5만 원 위까지 올라갔었던가요? 그때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태용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볼게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 속에 크게 밀립니다. 물론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이 종목만큼은 시장 영향보다는 이 기업의 실적 우려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4거래일 연속 밀려나고 있고 이 4거래일 동안에 주가가 20%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이 종목 참 잘 나갔었는데 그렇죠? 영업이익이 4분기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이에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55,800원 기록되고 있는 아프리카 TV 살펴보고요. MC넥스도 체크할게요. 또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입니다. MC넥스. 웬만해서는 조정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스마트폰에는 더 많은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감 한 가지 있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이제 차량에도 정말 여러 개의 카메라 모듈이 달릴 텐데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MC넥스 주가를 지난 한 해도 그렇게나 끌어올렸는데 지난 한 해 거의 한 3배 올랐던가요? 올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37,250원대까지 올라있는 MC넥스도 확인하고 가요.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한번 챙겨볼까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라닉스라는 업체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더 미동은 꿈틀꿈틀했죠. 최근 며칠간도요. 그 외에 관련주들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빨간불로 돌아선 종목들이 많습니다. 7월부터 국토부가 레벨 3 자율주행차 판매 이제 가능하게끔 하고 또 도로에 돌아다니게끔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요. 자율주행차 관련주 이제 봐야 되는지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네. 해주세요. 지수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네. 중국 쪽을 보면 왜 얘는 안 밀리나 싶기도 하고 일본 쪽 보면 또 함께 밀리니까 또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괜찮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체력이 약하다는 게 오늘도 좀 여실히 좀 드러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센데, 뭐 일본은 좀 빠지고 전반적으로는 뭐 약세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는 코스닥의 그런 하락폭이 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요. 오늘 뭐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코스닥 종목들 중에 20위권에서 그 빨간색을 좀 나타내는 그 종목들이 거의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11위권의 원익 IPS가 1%의 좀 상승, 솔브레인도 약 1%의 상승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20위권의 종목들이 2에서 3%의 그런 약세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소도 좀 마찬가지의 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좀 보합권에서의 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19위권의 삼성 SDI만 빨간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다수의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약세를 좀 보이는 반면에 오히려 그 오늘 뭐 상승, 하락, 방금 전에 특징주로 짚어졌던 종목들은 상당히 좀 세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지금 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흥구석유, 뭐 라닉스, 극동유화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20% 이상의 그 상승 종목들이 오늘 하락장에서의 그런 반대, 수혜주에 대한 종목들로 좀 보이는 것으로 좀 봐서는 지수는 좀 빠지는데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좀 얘기는 조종상에서의 그런 테마주 종목들이 활기를 칠 수 있는 한 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조금은 많이 오른 측면에서의 그런 이란발 전쟁, 중동발 전쟁설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전, 뭐 제한적인 그런 그 상황이기는 하지만 조정의 국면에서는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수를 움직이는 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코스피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조금은 제한적인 반등이 내일 나오더라도 둔화되는 모습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테마 종목들에 대한 그런 수급에 대한 쏠림은 내일 뭐 일시적으로 지수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정 양상이 나오더라도 이번 주 뭐 목요일까지는 이런 테마 종목들에 대한 활기성들이 더욱더 가세가 되는 그런 그 한 주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차장님, 불과 며칠 네. 전까지 논했었던 네, 연초 랠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분간 좀 잠잠하다가 네. 다시 월 말이 되면서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나을까요? 진짜 뭐 본격적인 확정이 된다면은 지수는 조금은 당분간 이렇다는 좀 끝날 거는 어렵겠죠. 같은데, 예. 그러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확정이 되려고 해도 뭐 3,500명 지금 미국에서 뭐 중동 쪽으로 좀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배치도 하고 하려면은 시간적으로 뭐 한두 달 정도의 그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이 끝났다라기 좀 보다는 조정장에서의 그런 지수가 좀 쉬어가는데, 그 상황에서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방금 전에 뭐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이제 테마 종목들만 사실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외의 종목들, 오늘도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은 네.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T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고, 뭐 전기차, 그다음에 안테나 종목주 중에서도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본다면은, 그 전에는 지수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을 때 종목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랐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진짜를 찾는 종목장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종목 플레이가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약간의 선수들한테는. 네, 하지만 그런 초보 투자자, 뭐 사놓고 기다려야 하는 뭐 바이앤홀딩 투자자들한테는 빠르게 가기보다는 그냥 쉬었다 가는 국면이다 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감 전략 A+와 함께 해주시는 상당수의 시청자분들은 선수보다는 우리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또 상당 부분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차장님께서 옥석을 좀 잘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시장 얘기하면서 앞서
몇몇 종목들, 테마 종목들 중심으로 매기가 확 쏠린다라고 하면서 네. 아까 흥구석유 뭐, 네. 뭐 등등의 이제 석유화학주 몇몇 정권 네. 주셨잖아요. 석유화학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강한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인데요. 당분간은 아무래도 이슈가 될 테니까 네, 네, 이들 네. 종목 쪽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충분하게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오늘 뭐 흥구석유, 극동유화, 한국석유가 세 개가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SH 에너지화학까지 28%. 보통은 테마가 형성이 될 때 주도주 한 개 상승하고 대부분 20%에서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이런 그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라는 것은 뭐 오늘 밤 장에서 뭐 WTI가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금은 약세로 마감을 하더라도 내일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기에는 조금은 힘들고 고가권에서의 움직임들이 좀 보여줄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흥구석유를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동안의 흥구석유의 그런 그 전고점이 8,500원대 아침에 시가에 9,000원으로 바로 시작을 해서 지금 9,420원. 네. 고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내일장의 모습도 조정이 만약에 설령 나오더라도 이 가격대에서의 움직임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바로 이걸 갭을 좀 메꾸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 고가권에서의 움직임들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뭐 흥구석유뿐만이 아니라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란과 미국이 해결될 일들은 없다라고 좀 보이고 있어서 좋아요. 좋아요. 언제든지 네. 그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좋아요. 당연히 말씀. 조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네. 접근을 할 거고요. 정유주들 대형 3사요. 네네네. 이런 종목들은 막 그냥 불이 붙어서 확 튀어 올라가는데 정유주 대형 3사들은 뭐 생각만큼 그렇게 따라붙지는 못하거든요. 혹시 그쵸. 이들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대안이 되기에는 추세가 상당하게 그 유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유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면전이 좀 돼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크게 유가 관련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보여지지가 않고 있고요. 이 얘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위주의 그런 플레이들은 지금은 지수가 조금은 쉬었다 가는 모양에서의 네. 그런 테마성 유가 관련주들의 자금으로 쏠리기 있기 때문에 뭐 S-오일이라든가 뭐 GS,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움직임들은 제한적으로 유가가 뭐 내일 뭐 급등을 한다면 올라가겠지만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오늘 불이 붙은 그런 종목들이 네. 조정이 나올 때 접근을 해보자라는 시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종목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진짜 올해 7월이 되면 정말 운전자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도 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미국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뭐 현대차도 물론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올 7월 당장 뭐 시중에 그 레벨 3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를 내놓을 업체는 아직은 이제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건 이제 제도가 먼저 풀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텐데 관련 종목들이 저는 오늘 일제히 엄청 급등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네, 네. 장 초반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 보이지 않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오늘 라닉스만 상한가를 좀 기록을 그렇죠. 했고 예. 미동은 뭐 소폭 상승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런 간담회에 뭐 라닉스가 참여를 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옴으로써 오히려 더 상승폭을 좀 키웠는데 사실 지난주 뭐 지지난주부터 좀 종목들의 좀 특징을 좀 본다면은 테슬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최근에 가장 상승을 많이 보였던 센트럴 모텍 네. 그다음에 오늘도 뭐 약 그 10% 내외의 상승을 보이다가 현재 3% 내외를 좀 하락을 그랬어요? 조금은 그 하락했고 네네. 최근에 뭐 AI 머신 비전을 바탕으로 한 카메라 모듈 검사 라운피플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좀 돋보이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라운피플, 센트럴모텍, 라닉스 종목들에 대한 그 공통점들이 대부분이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상승세들이 좀 상당히 좀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생소하군요. 큽니다. 그래서 네. 라닉스도 작년 9월에 이제 상장이 되고 큰 폭의 조정을 받다가 오늘 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테슬라 관련된 산트라 모텍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에 상승을 하고 큰 상승, 점상을 3번을 갔다가 상한가를 3번을 갔다가 횡보를 한 2달을 거친 다음에 1월 달부터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우선 그런 확장성들은 앞으로 시대가 지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그런 시대적 과제죠. 그렇죠. 사실은 대형주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에서는 만도랑 이제 현대모비스가 네. 그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안테나 측면에서는 최근에 i3 시스템이 적외선 안테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좀 하고 있고 뭐 MC넥스도 카메라 모드 이런 것들도 더 자율주행 좀 관련된 종목인데 현재 시장에서의 그런 관심은 라닉스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코리아 그 FT인가요? FT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세를 좀 실현했다가 장 후반 가서 좀 꺾이는 좀 양상이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을 현재로서는 네. 라닉스만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거 지금 오늘 상한가이긴 하지만 네네. 기회 주면 사도 기회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라닉스에 대한 그 투자적인 관점을 그 종목이나 섹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에서 연출되는 흐름들이 비슷비슷하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돈이 들어온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네네.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라넥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나 통신칩 및 그 사무리트는 보아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에 있는데 주로는 이제 하이패스 칩에 대한 점유율이 좀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좀 알려져 있고 지금은 오늘의 주가의 그 강한 상승세는 VTX라고 하죠. 비이클 대 비이클, 자동차 간의 그런 거리 솔루션에 대한 그런 제공을 라닉스가 한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로 좀 기록을 한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이거 좋다라고 좋아요.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자율주행차 관련주, 그중에서도 라닉스에 대한 뭐 긍정적인 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기억해 두죠.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MC넥스도 사실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또 엮이곤 하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차 플러스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요거 이제 다 합해서 MC넥스는 기업 자체에 대한 판단도 좀 내려보겠습니다. 조정이 안 나오네요, 이 네, 종목은. 조정이 안 그쵸? 나옵니다. 예. 저희가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 2가지 카메라 업체들을 좀 보면은 저가, 중저가 라인, 그다음에 플래그십, 비싼 라인. 비싼 라인은 갤럭시 시리즈, 그다음에 노트 시리즈가 좀 비싼 라인이고 폴드 시리즈가. 그다음에 갤럭시 A, S 시리즈는 조금 중저가 라인인데 MC넥스는 플래그십 모델로 알려져 있죠.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삼성전자가 그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휴대폰의 저가 라인을 OEM으로 네. 이제 뺀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카메라 모듈도 점령할 것이 좀 뻔하기 때문에 가능성 있죠. 플래그 모십으로 하는 이런 그 고가 라인의 그런 카메라 모듈 업체들만이 이익의 성장질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좀 보이고 있고 그런 걸로 보면은 국내 그다음에 베트남 공장의 그런 확장 정책 공장을 증설하는 업체들에 대한 그 모멘텀들이 더욱더 세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중심에 MC넥스가 있다. 그다음에 네. 자동차 향으로에 대한 매출이 실적에서도 바로바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이 된다면은 카메라의 개수가 18개에서 최소한 10개 이상 좀 필요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뭐 백밀러들도 없어지는 자동차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다 카메라의 카메라의 모듈로 저희가 다 후방이라든가 전방도 다 확인하는 작업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카메라 모듈 중에서 고가 라인, 그다음에 자동차 라인으로 누가 진출하고 있느냐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너무 지금 많이 구간도 올랐죠.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따라잡기에 상당히 부담은 되지만 네. 지금의 주가에서 조정의 양상은 나올 확률은 현재로서는 적다라고 좀 네.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사실은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좀 일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장은 부진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볼 종목들은 많습니다. 네. 계속 보죠. 한 종목 더 볼게요. 이 종목도 좋다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YG 엔터테인먼트 볼 거예요. 빅뱅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속 가수들의 스케줄을 쫙 봐야 되잖아요. 다른 업체들도요.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BTS, 네. 엑소,
이런 멤버들이 이제 1, 2년 사이에 군대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 빈자리를 빅뱅이 메울 것이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왕년의 YG 이 위성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이제 바닥은 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빅뱅에 대한 재계약, 빅뱅에 대한 컴백, 그 다음에 뭐 식품 사업부 정리설, 그다음에 화장품 사업부 안 네. 하겠다. 네. 그리고 사실 그 YG 엔터라고 한다면 양현석 그 전 회장이 상당히 조금은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본업의 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020년에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 기회가 빅뱅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 사업부들에 대한 정리, 캐시카우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이 오늘 뭐 시장에서의 그런 수급의 쏠림도 적절하게 좀 펼쳐진 것 같아서 오늘 때마침 대량 거래가 터짐으로써 강한 5%의 상승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물릴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네. 사자라는 관점으로 네. 저희가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네. 모든 종목에 대한 뭐 긍정적인 뷰를 보내주시는데요. 사실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종목 대비해서는 조타의 강도가 조금은 네. 좀 적은 것 같아요. 내일장 탑픽을 하나만 꼽아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사실 앞서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네. 너무 강력하게 보여주셔서 오늘의 상한가 라닉스 첫 상에 도전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라닉스를 오늘의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네. 밀린다고 했을 때 조정이 매수 관점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요. 네. 자율주행체 관련주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되었던 라닉스를 올려두도록 합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